네,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1.02% 상승했고요. 2,44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2.17% 670선을 회복하면서 지금 이 거래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지, 그리고 우리한테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아직 기대해 볼 만한 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본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것, 지수 상승에 대한 것을 좀 여러 가지 상방의 룸을 길게 봐도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들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어땠는지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이어서 기분이 어느 정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지수대가 하나 있죠. 2,400포인트. 예. 최근에 이제 정치적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2,400이 이탈이 됐는데 그 2,400을 바로 회복을 해 줌으로써 이번 2,400포인트에 대한 이제 바닥으로서의 어떤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 코스피 2,400에 대한 바닥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2,400을 회복했다라는 것, 우리가 네. 의미를 좀 부여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한줄평은 비상계엄후 주가 제자리 찾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월요일장에서는 탄핵이 부결되면서 월요일장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 화요일부터는 어느 정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되면서 화요일 날 주가가 5% 정도 올랐고요. 오늘 또 주가가 2% 정도 오르면서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네. 다른 이슈는 없었고 굳이 하나 뽑는다라면 정치적인 이슈밖에 없었단 말이죠. 정치적인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탄핵 투표가 2차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전까지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 바퀴 일단 돌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평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한 자료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서학개미요, 미국장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장에 오세요라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그때 시장이 이제 이제 2차 탄핵 소추 의결을 부두려워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조만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먼저 턴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장보다도 최근에 우리나라 국장의 어떤 테마주들 움직임을 보면은 요즘에 30%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10일 정도 해가지고 주가가 400% 올라간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 장보다 이제 한국 장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 재의결이 되는데 그거를 아마 좋은 결과를 선반영해서 우리나라 국장이 이제 V자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공격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면서 서학개미요. 이제는 우리나라 그렇죠. 국장으로 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 가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평하고 똑같습니다. 그 의견이 바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고 요즘은 갑자기 좀 회의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멀스멀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 장세가 오는 것 아닐까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 장세가 상승률은 거의 없고 좀 며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네. 미국에서 주식하다가 미국에 조정이 오네. 네. 글로벌 이제 자산들이 네. 어디가 저렴할까 생각이 들어서 한국이구나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PBR 0.85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 900대 근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보면은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다 네. 올라가지고. 반도체 엔비디아 이제 더 이상 안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약간 오를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해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먹을 게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 30%는 기본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는 서학개미들이 국장으로 오시면 먹을 것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상황하고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역으로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장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어제부터 우리 증시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올라가는 건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가 금투세 폐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되게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좀 시너지 효과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떤 중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 날 5% 코스닥이 급등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가 되었고요. 하지만 먼저 금투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난 11월 4일 날에 금투세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 당론으로 폐지한다라고 확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금투세 폐지 부분은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5% 정도까지 반등할 정도는 재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재료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나라가 5% 빠졌던 이유는 탄핵 투표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나라가 급락했는데 이번에는 여당 측에서도 탄핵 투표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탄핵을 지지한다는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저께부터 연일 이틀 연속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까지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장 외국인의 투자 흐름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지수가 급락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알테오젠이랑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탄핵 정국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요일부터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까지는 기분 좋게 올랐지만 내일 오전 초반 한 9시 반에서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계엄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탄핵 정국이 해소되면 그래도 가파르게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후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조금 뭔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밴드 상단은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내일 시장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통해서 하나하나씩 투자 전략들 수립해 나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고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 이후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주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좀 수주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모처럼 좀 조선주들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가 봤을 때 조선주들은 진짜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한 상태인데요.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아직 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아마 내년이 좀 더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조선주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보통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면 수출주들이 호재라고 해서 좀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환율의 상승을 받아가는 지금 섹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말고는 이 환율의 수혜로 받아갈 수 있는 섹터들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조선주에 더 집중하는 시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좀 주가가 주춤했던 거는 이제 수주가 약간 주춤하고 그다음에 신조선가가 이제 상승세가 약간 그렇죠. 꺾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이제 가장 핵심 에너지 정책이 LNG인데 LNG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발주가 되고 있고 지금 LNG 터미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설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LNG 수주에 대한 이제 흐름이 좀 주춤했지만 네. 내년에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MRO죠. 예, 방산. 예, 지금 MRO. 우리가 이제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하고 실적이 잘 나와도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게 이 조선업종이 언제 피크아웃이 돼서 내가 먼저 빨리 빠져나오느냐. 이게 이제 항상 매매할 때 조선주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방산주로 가게 되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경기 방어주가 되고 네. 이러한 사이클이 없어지면서 조선주가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리레이팅, 예,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업종으로 새롭게 이제 성장주로 변모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주는 단순하게 이제 경기 민감주 수주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주로서의 어떤 변신 이런 부분도 조선주를 좀 주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근 매니저님이 네. 보셨을 때도 조선주는 사실 우리가 조선 슈퍼사이클, 우리가 이전에 슈퍼사이클 보면 네. 2007년, 2008년 그 정도로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연봉으로 돌려보면은 거의 한 4, 5년 동안 상승했거든요. 네네. 그런 거랑 우리가 비교했을 때 지금도 이제 아직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이제 지금 그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 이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슈퍼사이클 이런 기대감은 좀 없어졌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은 내년이 LNG 쪽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할 거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방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성장주로서 새롭게 이제 탈바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주가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좀 MRO, 모멘텀을 받고 네. 있는 것들로 좀 색깔 변화하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잠깐 계엄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아까 우리 시장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해 줬잖아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제자리 찾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조선 업황은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과 뭐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체들이 다시 한번 반응을 보였었는데 트럼프가 멘트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국내 조선업황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제가 작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받았던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는 게 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인식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좋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신조선가랑 중고선가,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최근 4년 동안 신조선가랑 중고선가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랑 중고선가 가격이 약간 꺾였습니다. 뭐 단기간에 꺾였다고 해가지고 조선업황이 이제부터 둔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꺾이면서 비상계엄 이슈가 약간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이제 우리 조선업을 바라볼 때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 모멘텀이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뉴스 플로우에 나오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2025년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조선업 하면 이제 실적은 나오겠지만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느냐 이 부분인데 미국 쪽 MRO 수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미국이 최근에는 이제 LNG 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LNG 쪽 사업을 투자 계획을 늘리는 과정에서
중국보다는 LNG 선박에 조금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조선업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5년부터는 LNG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 2030년 기준으로 설령 선박의 연령이 25년 이상 되는 노후화된 그 LNG 선박이 한 108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2030년 정도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LNG 선박 수주가 매년 따박따박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높은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LNG 선박 수주 물량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도 좀 하기 때문에 중국 쪽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면, 네.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LNG 선박 수주 물량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네.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MRO 부분, 그 선박의 이제 보수 유지 정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에서 누가 먼저 수주를 더 많이 가져가는지 이 네.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MRO를 좀 강조했고, 백인현 매니저는 LNG, 내년은 좀 LNG를 기준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 좀 있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도 따로 생각하는 키워드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네, 두 분께서 주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덧붙인다면 저는 이제 한미 동맹에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첫 번째 포인트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의 조선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그쵸. 하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1차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황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문제도 터지면서 다시 조선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근데 다시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는 정권에 상관없이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연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고하다. 이런 발언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죠. 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급등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조선주의 주가의 향방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종목마다 다르다?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네. 조선주 향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그 조선주 주가를 전망하기보다는 지금 조선주 주가들이 어떤가 그거를 가지고 전망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 HD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자, 이 종목의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조선의 연봉을 보시면은요. 자, 연봉 보시면 굉장히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2022년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10몇 년 동안의 박스권을 윗꼬리로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이제 도지가 나왔는데 요거는 치열하게 매물 소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해는 지금 연말에 올수록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우리 그 시황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2,400을 깬 그런 순간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대형주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을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한 20만 원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기봉을 볼까요? 자, 분기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일목균형표 장기 구름대를 윗꼬리 몸통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매물을 다 소화시키는 선행스팬 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겠습니까? 조선주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어려운 그 경제 상황 국면,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계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2차 전지도 신저가를 기록한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믿을 만한 것은 국장에서 조선주가 가장 낮고, 그리고 지금 기대하는 바가 시장에서는 올해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방금 백윤현 매니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조선가, 그다음에 중고 신조선가도 계속 조만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조선의 수주 금액은 늘어날 것이고 실적은 앞으로 좋을 것을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HD 현대 미조선이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또 하나 주가를 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을 보면 어떤 종목이죠? HD 현대 중공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다른 대형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그다음에 그 화학주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저가를 기록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뭘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선주 업황이 내년이 피크가 아니고 네. 최소한으로 2027년까지는 어. 계속 좋아지는 것을 네. 먼저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치고 올라올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조선주를 눌림목 줄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모두 일단 조선은 내년까지도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하나 포인트에서도 하나 지금 짚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 저도 뭐 내년에 조선이 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국모 엄경화 연구원이 또 이제 내년에 상반기까지 수주가 몰려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4년치 수주가 다 채워질 것 같다. 근데 그 이후 하반기부터는 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엄경화 연구원이 내년 조선주 주가가 올해처럼 재미는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 멘트에 대해서 결국은 네.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조선주 종목의 시세에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종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다 갔습니다. 예. 조선주 오늘 올라온 거 보면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또 그 HD현대 미포조선 네. 이런 종목들이 어제부터 동시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조선의 국모라는 분이 말한 것은 앞으로 먼 미래를 말한 것이고 당장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이번 4분기 때 그리고 내년에 1분기는 어떠냐를 우리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2,400을 뚫을 때 가장 먼저 뚫었던 게 뭡니까? 조선주입니다. 그러면 조선주가 시장의 주도주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또 주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들어볼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이제 LNG를 중심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LNG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들로 좀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LNG에다가 플러스 MRO까지 기대가 되는 하나오션이랑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어. 그래도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호근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아까 MRO를 좀 강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산 쪽만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좀 방산 쪽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하나오션 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 아마 이제 트럼프가 전화가 오면서 급등했던 종목이 하나오션이거든요. 여기서 거의 뭐 수직으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의 한 60% 70%이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자꾸 이제 수주 쪽에 너무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내년 정도 되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그 어떤 이제 그 함정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부닥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함정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군력은 어떤 이 배의 성능보다는 그 함대 누가 더 배를 많이 갖고 있느냐. 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거의 배를 새로 만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격차를 다시 좁히기 위해서는 또 지금 미국이 열심히 또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그 조선주들이 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많이 갔던 종목들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할 때 뭐 전기차에서 에코플로가 10배 같고 그다음에 HBM 반도체, 삼위반도체 10배 같듯이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목에서 시세가 좀 크게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주도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지금 하나오션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눌러왔지만 이 MRO나 이제 해군 쪽에서의 어떤 배의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에서 또 새롭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이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올 네. 것 같은데 박병준 매니저님 먼저 종목 궁금합니다. 어디 보실지. 네, 저는 저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주가라는 건 시세한테 물어봐라. 저는 그걸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색깔 칠한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기금, 투신, 큰 손들이 다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서 갑자기 빠졌거든요. 여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황이 빠지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HD, 현대, 미포, 조선이 다시 신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HD, 현대, 미포, 조선이라는 선도주하고 갭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삼성중공업 무료방송 이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후행 스팬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후행 스팬인데 자, 지워서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행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올라가니까. 따라서 삼성중공업도 HD, 현대, 미포조선처럼 다시 한번 신고점을 뚫으면서 가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예전은 삼성중공업을 스트롱바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트롱바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 박병준 매니저님 원변이 콜라같이 시원하십니다라고 올라왔는데 닉네임이 코카콜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 오늘 되게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병준 매니저님. 네네. 또 뭔가 새로 밀고 있는 유행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를 바라보면 한 템포 늦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세, 즉 주가한테 주가를 물어봐라는 말이 있어요. 즉 시세한테 시세를 물어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즉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아주 화랑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한테 오란 말이 이 정도로 화랑기다 이 말이죠. 네. 결국은 조선주들도 현대, HD, 현대, 미포, 조선이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것은 조선주의 미래에 뭔가 좋은 예.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세는 알겠습니다. 시세한테 물어봐라. 네. 거기서 뜻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머로 던졌지만 진지하게 받아준 박병준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MRO랑 LNG 같이 기대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RO가 좀 묻어 있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이호근 매니저님도 두 종목 그대로 가나요? 저요? 저는 그러면 현대미포로 갈게요.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갑자기 급선회했네요. 이유가? 원래 이제 그 HD 그 현대중공업을 조금 유리하게 봤던 이유가 LNG하고 그 MRO인데 네.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MRO 그 하나오션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갈 때 조금 주가가 좀 주춤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단기 흐름에서 지금 가장 이제 유망한 게 LNG 선인데 LNG 쪽에서 유명한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요 측면에서 봤을 때 HD 현대미포조선이 단기 흐름에서는 네. 가장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MSCI의 또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HD 현대미포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양자 컴퓨터 이전까지는 좀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일시적인 테마로 분류가 많이 됐었죠. 근데 오늘은 좀 앞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 오늘 이슈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압도적 성능의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남다르게 오늘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 시점 됐으면 양자 컴퓨터를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봐도 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기술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우리나라 이제 양자 컴퓨터랑 직접적인 관련 종목 투여주도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테마에 지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조금 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아직까지 많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급등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 물론 이제 구글이 양자 컴퓨팅 윌로우를 이번에 그러니까요. 공개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이들 종목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이라고 부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그래도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나 GPU 프로세서의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데이터 연산 처리 속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0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보다 많은 반도체 칩을 집적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의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연산 처리 속도를 늘린 거라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연산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린 겁니다. 약간 고전 컴퓨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팅 개발하면서 기존에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최근에 현존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10의 24제곱년에 걸쳐서 풀어야 될 연산 문제가 맞아요. 윌로우가 5분 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절대적인 연산량 자체를 줄이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초입 단계이고 구글 양자 컴퓨팅 윌로우처럼 또 다른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지금 이제 GPU처럼 HBM 시장이 커 나가듯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QPU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QPU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본격적으로 QPU라는 프로세서에 공급될 하드웨어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테마로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오늘 구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달라지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좀 단기적인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이나 박병주 매니저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좀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좀 단기 테마? 아직은 단기 테마다? 단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도요. 네, 근데 예. 좀 단기 테마죠.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한 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요거 이제 화면을 좀 잡아주면 구글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이번에 양자 컴퓨터 이제 분위기를 일단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게 이제 우리 그냥 단순하게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으면 조금 이게 이렇게 단말로 하고 끝날 텐데 그래도 구글이잖아요. 네. 회사가. 네,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좀 주도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슈퍼컴퓨터에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CPU에서 GPU로 넘어간 게 이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병렬적인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양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 가지고는 요거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양자 컴퓨팅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이 결국은 이제 계속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세계 각국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쪽에 좀 투자하는 규모인데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 좀 세계 여러 나라가 이거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렇게 약간 하기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주식이 없다면 미국 주식을 직접 하는 것도 아이온큐. 예,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단기로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매니저님 구글에서도 한다. 내가 그러면 거기를 예. 단기적으로 왜 보냐?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 아이온큐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장난 그래프를 한번 아니죠. 보시겠습니다. 예.
아이온큐의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한 3개월 만에 한 450% 정도 올랐어요. 야. 그래 올랐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아이온큐란 거를 계속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아이온큐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재미교포가 만든 그런 회사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적자 상태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의 어떤 연동 관계를 보면 이런 느낌 많이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양자 컴퓨터나 이런 그다음에 또 이제 SMR 관련주를 먼저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 계속 뉴스 플로가 나오죠. 미국의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또 이런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올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 구글에서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3주 전인가 IBM이 연세대학교한테 양자 컴퓨터를 이제 거기다 이제 발주를 했다. 그런 내용이 뉴스 플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이온큐를 서학개미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마지막 그것을 국내에 도입해서 예. 그 뉴스 플로를 다시 띄우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그 띄워놓고 떠나지 않는가. 저는 약간 좀 그런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싶어요. 따라서 내일 이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우르르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테마주들이 막 급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의 템포이지 않을까, 네. 어떤 순환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관심은 갖되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쵸? 건 네. 조심하자. 예. 저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초반에 우리나라 그 AI 소프트웨어 종목들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AI 소프트웨어 작년 이맘때도 좋다 했지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혜받는 기업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사실 먼저 움직였고, 요즘 들어서 이제 AI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주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저 백인현 매니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쫙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 저도 이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양자 칩이 나왔다면서요. 우리 1년 전만 해도 AI, GPU가 나오면서 HBM 부각도 되고 새로운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 구조들도 좀 바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 좀 있을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일단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해결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CPU나 GPU를 사용하는데 네. 양자 컴퓨터는 QPU라는 QPU.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비트 단위입니다. 비트 단위인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단위란 말이죠. 근데 큐비트 단위가 이제 큐비트가 사실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자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구글 윌로우가 해결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큐비트, QPU 이렇게 계속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HBM과 같은 또 새로운 하드웨어 시장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향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아까 이 방금 질문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갖고 반도체도 좋아질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움직임 속에서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조금 여기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초전도체 이런 데도 올라갔고요. 정보 보안 쪽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보안이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속설 되게 많았잖아요. 양자 컴퓨터 뜨면 비트코인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보 보안 이런 게 좀 올라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테마들도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근 매니저님? 그 어떤 비트코인 말하는 건가요? 비트코인 말고요. 이제 정보 네. 보안 그리고 뭐 초전도체 이런 쪽도 네네. 오늘 올라갔습니다. 여기와 같이 올라간 단기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비슷한 뷰인가요? 지금 저는 이제 이쪽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좀 낮잖아요. 예. 종목들이.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조정은 나왔지만 이게 약간 이제 조정의 빌미였던 것 같고 지금 아마 이 비트코인은 이번에 조정 먹고 또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그 같이 뭐 충돌하는 걸로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종목들이 물론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하긴 하지만 요 시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 개별 종목 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양자 컴퓨팅은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약간 정치 테마주처럼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한테 정치 테마주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아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당황하시던데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아톤을 얘기하나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어차피 테마주를 본다면 정치 테마주보다는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주를 조금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때 그래서 이제 아톤을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다른 매니저가 또 그거 갖고 나서 수익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스토리가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양자 예.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비트코인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속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막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만큼 좀 잘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박변주 매니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제가 오늘 근데 기사를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발달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해킹 안 될 가능성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 그 네트워크를 50%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양자 저항 알고리즘을 덮여 놓으면은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도 이걸 뚫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변주 매니저님 봐도 비트코인은 영향 없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시세한테 물어봐라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결국은 뭐 답정너네요. 우리의 그 상상의 답은- 나래인데 답정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한테 악영향을 미치면 양자 컴퓨터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겠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뚫고 있고 양자 컴퓨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개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 보안이 뚫린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폭락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따라서 시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은 예. 결국은 그 시세한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금을 많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서 더군다나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를 또 미국 증권 그쪽으로 이제 감독국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올려놓게 되면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음모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결론을 맺은다면 양자 컴퓨터하고 비트코인 서로 상극이다. 그러면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이 돼 있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상극이 아닌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오면서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봐라. 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모든 답변이 되는군요. 시세에게 물어봐. 모든 간단합니다. 답변이, 모든 답변이 다 되고 있다는 것, 통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이거 새로운 코너 이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박병주의 시세에게 물어봐 이런 거 한번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 포인트 시세에게 물어보고 올라간다면 뭐 그런 우려점은 우리가 딱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일단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단기 테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만약에 좀 이제 조정 시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종목 바로바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내 관련 종목 중에서 직접적인 연관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종목 없음입니다. 확실히 단기 테마로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흐름이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가장 오늘 셌던 종목, 그 종목이 X게이트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오른 걸 좀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종목을 좀 찾게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테마성으로 접근할 때는 제일 센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이죠, 매니저님?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딱 얘기를 못 드리는데 조금은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어떤 종목의 시세? 네, 저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역시 보안으로 간다. 보안 뜻입니다. 자, 저도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 준비한 차트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2023년에도 양봉이죠. 결국은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고요. 올해도 양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안 갑니까? 연봉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시세한테 물어보면 삼성전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2년 연속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보완이 된다면 대장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분기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엄청난 장기간에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실적을 동반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2,240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대개 보면 적자 상태가 많고 매출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좀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실적도 갖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프에서 시세가 계속 양봉으로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관심을 두면서, 그렇지만 일봉에서는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었거든요. 윗꼬리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에게 물어봐의 선택은 드림 시큐리티였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까지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자, 지금 이제 좀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기 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취업, 교육, 저출산 이쪽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간 하루였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스탠스를 되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있고 난 후에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 많이, 인물 관련주들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쪽 섹터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정치 테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박병주 매니저님도 그렇게 좀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것도 시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참고적으로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오직 주식을 시청자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는 거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정치 테마에서 이재명 관련주 이 종목이 많이 갔던 종목이 있는데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에이텍?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에이텍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인물 관련주거든요. 최근에 저점이 11,420원에서 48,000원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지금 갭 상승 음봉이 나왔거든요. 주가가 4배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팔아먹고 있다 그 말이죠. 즉 그 이재명이나 이런 관련주, 인물 관련주에서는 이미 시세를 팔아먹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 거기 관련해서 요거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타자가 뭐지?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기사가 떴습니다.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대성창투, 윌비스, 그런 종목들은 일자리고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방,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는 이제 조만간에 조기 대선이 나오면, 이것도 뉴스에서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조만간에 대선이 열리겠지. 그러면 요즘에 가장 힘든 게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보시면요.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제가 준비 자료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꼴찌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산을 높여야 되겠지라는 것을 이제 오늘 뉴스 뜨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결국은 시세가 이제는 그 대선과 정치 테마의 인물주에서 서서히 정책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14일이죠, 14일. 현재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보면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선반영해서 이제 대선 정책주로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쵸. 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죠? 11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2일, 1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14일까지 마지막이 있는데 거기서 뺑뺑이가 이제 그 관련 대선 인물주 정책주로 해서 마지막 돌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한번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계속 조심하자. 시세에게 물어봤더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채팅창에 박병주 매니저님, 시세에게 물어봐가
지금 벌써 4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최근에 정치 테마주 우리가 특집점에서 이야기할 때 백인현 매니저가 강조했던 거는 인물은 보지 말고 정책을 좀 미리 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이게 사실 오늘 이걸 보고 얘기한 건지요? 네, 지금 뭐 실제 제가 색침의 상한가 추천주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그쵸. 저출산 관련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목표가도 달성을 했었는데 인맥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정책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정책 관련 종목 중에서도 처음에는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오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 취업 관련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네. 사람인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랐고 교육 정책도 향후 대선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때 본격적인 이제 공약 정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책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만약에 탄핵이 되던 그리고 하야가 되던 그리고 조기 퇴진이 되던 어떤 경우에든지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대선을 조기에 빨리 내년 상반기에는 치를 거라고 지금 현재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만약 인맥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인력이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야당 쪽에서는 사실 새로운 후보가 몇 명 보이긴 합니다. 과거 이제 대선 이제 토론을 한번 출마를 했었던 홍준표 관련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관련 종목들도 그쵸. 오늘과 어저께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한동훈 관련 종목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은 맞아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종목인 오세훈이랑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치인 인맥 관련 종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지금 현재 대권에 조금 더 다가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세훈 관련 종목이랑 맞아요.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뉴스플로우 보시면서 야당 대표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인 인맥 관련 종목 투자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그 외에는 정책 테마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먹을 게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대선이 치르게 되면 그 사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먹거리를 줄 게 정치인 테마라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꽤 어.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백인현 매니저님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텔레그램 돌아다니면서 어떤 글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볼 때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럴 때 좀 신선한 인물 관련주들이 나오면은 그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얘기했던 건 뭐 이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에 대한 관련주도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앞으로 좀 신선한 인물이 나온다면 거기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야당 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원희룡 관련 종목이라든지 나경원 관련 종목인데 그쪽으로 너무 이제 확대해서 나가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쵸. 인물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이 주가가 안 가듯이 맞아요. 너무 확대해가지고 아. 접근을 해버리면 현 시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예, 현 시점에서 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좀 너무 달고 다른 그런 좀 인물 관련주는 또 그렇고 거기보단 좀 신선한 데를 한번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우리가 지금 뭐 이쪽으로 일자리 뭐 취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섹터가 좀 많습니다.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까, 매니저님?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요? 아니요, 정치 테마주는 뭐 인물주밖에 없잖아요. 네. 오늘 근데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출산, 네네. 교육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물 관련주가 먼저 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밑으로 확산돼서 이제 정책 관련주 이렇게 해서 뜨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누가 되던 이게 이제 개연성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이제 테마주. 저는 이 정책 관련주도 일종의 이게 정치 테마주의 한 분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결국은 이 하나의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전체 테마주 얘기 나오면 크게 제가 이제 조언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쪽 종목은 뭐 내가 이제 자신 있으면 매매를 하시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 네. 테마주죠. 정책 말고요. 아닌가 결국은 이제 누가 되면 어떤 정책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한 분류에서 예. 정책 테마주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인 연관성은 뭐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좀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 여기 바로 네. 지금 대본을 보니까 메디앙스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이건 아니, 나는 뭐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타픽 종목을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종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백인엽 매니저는 없음이라고 해서 나도 할 걸. 예. 없음으로 갈게요. 아,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꼬았습니다. 네네. 메디앙스 아니다. 없음으로 네네. 가자. 네네. 다시 바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선택은 없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백인엽 매니저님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원희룡이랑 그리고 나경원은 여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네. 채팅창 보니까 정정보도, 야당이라고 정정보도. 했다고. 네, 예. 제가 정정보도 할 거고요.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웹캐시 지역화폐 쪽입니다. 사실 오, 저출산 지역화폐. 관련 종목이랑 일자리 관련 종목들, 교육 관련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닳고 자랐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5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정부 정책 수혜주 쭉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잠깐만요. 웹캐시 지역화폐 네, 관련주. 여기 보시게 네. 되면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저출산, 일자리, 지역화폐, 교육 관련 종목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좀 테마가 닳고 닳았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만약에 대선이 붙는다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오늘 웹캐시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한 이유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언급한 이력도 어제까지 있고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웹캐시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연간 수천억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을 수주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재료, 이번에 오늘 급등을 했지만 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웹캐시 기억해놓다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지금 웹캡시 같은 경우에 좀 신선한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 시 우리가 접근해보는 전략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책 관련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정책 관련주를 준비한 이유는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 뭐냐면 국민의 마음은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유명 정치인 관련주들은 이미 다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주를 준비했는데 아가방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아가방이라는 종목을 왜 준비했냐면 이 회사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정책까지 동시에 겸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 이 회사의 참고로 대주주는 랑시코리아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국내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민심이 이렇지만 또 언제 가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감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과 한국을 겸하는 네. 정책 수혜주 아가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박병주 매니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이제 웹캐시 받고 아가방 컴퍼니 봤는데 네. 혹시 두 종목 보고 나니까 나도 이건 좀 해볼까? 메디앙스 다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이건 괜찮아 보인다. 하나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가방 컴퍼니 괜찮아 보이는데. 아가방 컴퍼니. 네, 지금 웹캐시는 왜요? 네, 웹캐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가방 컴퍼니 왜냐하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시장이 더 크고 네. 거기도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는 어쨌든 누가 되든 뭐 이게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가방 컴퍼니 정도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까이셨거든요. 네. 예. 웹캐시라는 종목도 좋습니다. 이제 네.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했었어요. 워낙 이제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네. 뭐 중국 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본 쪽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뭐 아가방 컴퍼니 저는 뭐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아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예. 백의종 매니저가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네네. 또, 또 아가방 컴퍼니 그러니까, 백인현 매니저가 예. 2주 전, 3주 전에 미리 얘기했던 종목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도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유튜브에서 10시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잠시 후 밤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침에 하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내일 개장 전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개장 전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10시 무료 방송을 할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움을 끝났고 이제 산타를 이어서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저는 강한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좀 강한 비율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시세에게 물어봐 궁금하시다면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